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아침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제가 실거래가 방송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변곡점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면 1월 23일부터 대통령이 매일매일 트윗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마음에 걸려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난 날 이후에 본계약을 맺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이 지금 2월 며칠이냐? 2월 6일이잖아요. 아직 보름이 안 지났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걸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이 6일입니다. 6일. 금요일이에요. 대통령 트윗이 23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거의 나오다시피 했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팔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뭐 계약을 맺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구청에다 신고하는 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날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신고야 24, 25일 날 전자계약으로 신고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공무원이 출근해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2주 정도 걸린다고 그래갖고 뉴스에 보면은 한 3주 정도를 소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보름 안에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막 도장 찍고 막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며칠 이렇게 고민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한 2, 3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 날짜를 쭉 계산해 봤더니 아직 23일 이후에 열흘이 안 지났어. 열흘 좀 지났구나.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허가가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즉 보름이 충분히 지날 때가 화요일부터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예요. 그러니까 2월 10일 이후에 본 계약된 게 대통령의 트윗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30일 날 계약된 거는 대통령이랑 상관이 없어. 그냥 원래 팔려고 한 사람들이야. 23일 이후에 트윗을 보고 24, 25, 26, 27일 날 막 고민하고 팔아야겠다 하고서 가계약을 맺고 부동산 찾아갖고 앉아서 계약서 쓰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 부동산 사장님께서 구청에다가 신고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허가 신청이 쭉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최소 뭐 설마 보름 안에라고 그러니까는 딱 보름 맞춰서 하진 않겠죠. 뭐 12일차, 13일차에 허가가 나겠죠. 그런데 딱 허가가 나왔다고 나서 야 빨리 와 갖고 앉아서 도장 찍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주고 막 계약금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넉넉하게 그냥 FM대로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예외 조항 하지 않고 그냥 딱 1월 23일 트윗 이후에 보름이 지난 그 평일 기준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2월 10일 물론 9일부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고된 게 진짜로 변곡점의 계약분이지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 계약된 거는 대통령이랑 상관없이 계약된 거예요. 자,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괜히 뭐 2월 말 1월 말 실거래가 어떻게 되냐 2월 초에 실거래가 어떻게 되냐 생각해보니까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 그냥 뭐 오르던 데는 오르는데 뭐 하락한 데는 하락한데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실거래가를 매일 보던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로 데이터고요. 변동분만 보기 위해서 자 오늘 차입니다. 오늘 이게 오늘 변동분이에요. 오늘 거래가 서울 기준으로만 할게요. 234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번 달 거 42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1월 달 게 206건이에요. 대부분이 1월 달 거라고 보면 되겠죠. 왜? 지금 한참 신고할 때야. 보름에서 20일 정도 있다가 신고를 하는 게 보통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취소된 것들인가 보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된 거. 그 다음에 매매가 평균은 8억 9천밖에 안 돼요. 왜? 월 초에는 5억짜리, 3억짜리, 7억짜리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신고돼. 오늘 계약하고 내일 신고돼. 역세권에 있는 그 건물의 미터에 있는 부동산에서 계약된 것들. 왜냐면 그 원룸 투룸짜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 신고되기 때문에 뭐 70억, 30억 이런 것들은 그날 계약하고 그날 신고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 초에는 이렇게 10억 미만으로 갔다가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도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 60억, 30억짜리 거래가 거의 없이 10억, 7억, 9억, 13억 이런 것들이 주로 거래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이거 오늘 겁니다. 어저께까지는 좀 약했는데 오늘은 조금 됐어요. 근데 주로 지금 신고된 게 다 2월 거예요. 2월 거. 1월 거는 다 보합이야 보합. 거의 전국도 보합, 서울도 보합,
경기도는 조금 마이너스고 인천도 조금 플러스고 뭐 하여튼 보합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고된 거는 대통령의 트윗과는 상관없는 계약분들이다. 대통령 트윗하기 전에 계약, 그러니까 가계약 맺고 허가 신청서 내고 허가가 나온 다음에 본계약 맺고 신고된 것들이 지금 것들이다. 그러니까 저는 2월 10일 이후 거를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할게요. 자, 요거는 어쨌든 요렇게 요렇게 볼게요. 오늘 거. 자, 오늘 거래된 오늘 신고 집계된 것들은 대부분 플러스가 많아요. 왜? 대통령 트윗하기 전에 계약된 것들이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요것들은 대부분 전월에 영향을 미치고 이번 달은요. 대통령 트윗 이전에 계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대체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섞여 있죠. 대충 보합입니다. 성동구만 어저께 그 행당한진인가 그 직거래 그 이상 직거래 그런 직거래 누가 하는 거야? 자, 요거는 매일 보는 거래 건수 서울 아파트 월간 2021년부터 막대 그래프인데 거래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고 그래도 12월 1월은 그래도 거래가 꽤 됐습니다. 4,000건 넘었어요. 이제는 그 9월달 10월달에 8천 몇 건이었는데 이때 이거 취소 건수는 계속 줍니다. 지금 이제 작전 안 해요. 작전했다가 큰일 나. 조만간에 부동산 감독원도 발족되니까 소급해서 조사하면 다 걸려요. 저는 요 상반기 거를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취소가 1340건이냐고. 지금은 100건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때 무정부 상태에서 엄청난 가짜 계약과 취소 계약이 많이 남발했다는 얘기죠. 자,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매매가 평균 매매가입니다. 이거는 그 아파트 등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싼 게 많이 거래됐냐, 이번 달에는 싼 게 많이 거래됐냐. 날이 가면 갈수록 싼 것들만 많이 거래되죠. 이건 하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8억 9천밖에 안 되는 거는 나중에 11억 정도로 올라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는 낮아지고 있죠. 특히 강남구 보세요. 28억짜리가 16억 됐어. 근데 이거는 역세권에 있는 그 몇 건 안 되는 거래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다 20억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도강도 보니까 5억이야. 갑자기 6억 6, 7천 하다가. 왜냐면 노도강 중에서도 지하철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있는 그 원룸짜리 투룸짜리 그 소규모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관리사무실에 그 소장이 그 밑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 있잖아요.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오빠 오늘 계약했는데 그 친구 좀 해줘. 그러니까 알았다. 야, 이따 우리 골뱅이 명동 골뱅이 먹으러 갈까? 뭐 이른다고. 그러니까 금방 신고해요. 왜? 이거는 3억, 5억, 2억짜리들이니까. 그렇게 매일 집계하다 보면 아는 거지. 이거는 교과서에서 안 나온 얘기야. 이거는 제가 매일 집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이거 망했나? 월초만 되면 다 망해.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게 계속 끼역끼역 올라가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요. 얘도 이렇게 올라가요. 얘도요. 28억 됐을 때도 처음에는 15억이었어. 그러다 이게 올라간 거야. 왜? 이때는 월초에는 한 건 두 건밖에 안 되잖아. 근데 막 50억, 30억 되다가 갑자기 월초에 딱 13억짜리가 딱 한 건이 됐어. 그러면 그게 월 평균 값이라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2월 10일 이전에 계약된 것들은 그래도 플러스가 역시 여전히 많아요. 그렇지만 서울 당월은 거의 없어요. 지금 다 지난달 거예요. 강남 어떻게 이제 구별로 볼게요. 25개 구별로 강남구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서초구는 두 건이 내려도 플러스네. 송파구는 앞에는 없지만 뒤에 있는 애들이 플러스네. 강동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데 여기 뭐 성내 삼성 아파트가 뭐 급락한 게 하나 있네. 고덕 아이파크는 좀 올랐고. 그다음에 노원구는 거래가 엄청 많은데 대체로 플러스예요. 그런데 큰 폭으로 플러스가 아니야. 왜? 앞대가리가 거래가 없으니까. 뒷대가리들인 거래가 많이 돼봤자 세대수가 작어. 3000세대 하나 거래되는 거랑 200세대 거래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 도봉구도 찔끔 플러스, 강북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고 성북구는 플러스가 더 많네요. 그다음에 상위권 그러니까 대단지도 거래가 좀 많이 있고 중량구는 거래가 띄엄띄엄. 동대문구도 거래는 되게 많은데 등락이 좀 엇갈렸고요. 성동구는 또 마이너스가 또 하나 있네. 옥수 이편한 아이파크, 이편한 무슨 파크야 뭐 하여튼 조금 빠졌고 거래가 없다시피 해요. 광주구도 진짜 오랜만에 거래 하나 있네. 그 대신 중위권 아파트라서 지수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고요. 영산구도 달랑 하나, 중구 없고 종로구 없고 은평구도 거래가 꽤 됐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섞였는데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네요. 서대문구는 매매가가 4건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등락률이에요. 마포구는 아예 거래가 아예 앞에는 없어요. 저 뒤에 하나 두 건 있네. 동작구는 띄엄띄엄 앞에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요 앞에라고. 뭐 한강백도 이런 것들이 다 요 앞에 애들이에요. 시가총액 크고 막 3000세대, 2000세대 이런 애들.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요 300세대, 200세대밖에 안 되는 나홀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야. 영등포도 없다시피 하죠. 양천구도 아예 없죠. 앞에는 강서구는 거래가 꽤 되는데 앞에 애들은 플러스, 뒤에 애들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플러스겠죠. 왜? 앞에는 대단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소단지니까. 금천구 없고 관악구도 딱 한 건 하나 있고 구로구는 거래가 꽤 많은데 그래도 앞에가 플러스가 좀 있으니까 지수는 조금 플러스. 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도 앞에가 거의 143개 시군구인데 거의 거래가 그러니까 납작하죠. 근데 마이너스도 꽤 많어. 중간중간에 삐쭉 나오고. 그 대신 이번 달이죠. 이번 달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많이 찍혔죠. 일산, 동구, 평택, 의정부, 파주, 시흥 이런 데 마이너스예요. 양주, 동두천, 연천 또 마이너스야. 자, 요거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왜 1월 23일부터 트윗을 시작했나 생각하면 2월 달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매매가를 꺾으려면 1월 23일부터 그러니까 1월 달에 트윗을 해야지 그 영향을 받아갖고 보름 후에 하락한 거래가 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는 60년 추세대 내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20년 동안은 고점과 저점이 같이 좁혀주고 있는 중요한 상태거든요. 자, 이건 20년 저항선입니다. 2006년 버블 세븐 터질 때의 고점, 그 다음에 한 6년 조정받았죠. 쭉 9년 올랐다가 또 한 1년 반 정도 조정받았다가 지금 또 다시 넘었습니다. 이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라서 엄청 센 놈이에요. 대신 실질 주세요. 물가를 감안한 거. 근데 여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살짝. 이거를 이 안으로 기어 들어오게 하려면 이거 벗어나잖아요. 그럼 요 추세대로 올라간다고. 요 추세대로 쫙 위로 올라가요.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요 안으로 기어 들어오게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발벗고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이런 걸 잘 알아. 그 다음에 엘리엇이 하도 1990년 동경 쌍봉, 이거는 서울 아니에요. 서울은 쌍봉인데 지금 쌍봉 살짝 걸쳐 있는데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만 골라놓은 거니까 엄청 많이 세지. 자, 날짜를 봅니다. 1월 23일 날 트윗을 시작해갖고 그 이후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가계약을 부동산에 모여 해갖고 막 싸게 팔아주세요, 뭐 1억 깎아줄게 막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계약을 맺어도 그건 가계약이고 이제 구청에서 신고가 날 때까지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까지 계산하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본 계약 맺는 게, 그러니까 구토 실거래가에 뜨는 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래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2월 11일 계약분부터가 중요한 이유를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하는 김에 같이 방송했습니다. 저 예리하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10일 지금까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오르든지 내리든지 나 몰라. 근데 2월 10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가 빠질 것이다. 1번. 아니다, 그래도 오를 것이다. 2번. 짜증난다. 3번.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 제가 신이 나서 댓글도 숫자 1번 2번이지만 그래도 보는 맛이 있단 말이야. 댓글도 없고 악플도 없어. 악플이라도 달어. 그냥 거기다가 악플 이렇게 달아주세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